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현재 세계 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 핫한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한국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분석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마네 선수의 최근 가짜 9번 활약 그리고 프로 경력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네 선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인생사, 사생활적인 이야기,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이야기와 세네갈 대표팀에서의 월드컵 도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네 선수 간략하게 프로필부터 살펴보죠. 예, 일단 1992년 4월 10일에 출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세네갈의 매우 작은 도시인 세디우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마네는 굉장히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삼촌하고 같이 살았었다라고 하고, 그 대가족, 원래 아프리카가 좀 그렇게 많이 친척들까지 다 같이 사는 경우들이 집성촌 많잖아요. 같은 약간 그런 예, 느낌. 거기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마네의 발인지는 모르겠어요. 축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르겠는데 이게 그 기사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거거든요. 기사에 그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제가 그 제너레이션 풋에서 이제 입단 테스트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축구화를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대요. 그래서 축구화가 다 해지고 이랬는데 입단 테스트를 하러 온 그 마네가 축구화가 다 막 찢어져 있고 막 그랬더래요. 그래갖고 야, 너 이걸로 축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또 혼자 가가지고 꿈을 이루려고 했던 정말 거의 인간 승리. 근데 이제 마네 같은 경우는 또 슬픈 과거가 있는데요. 7살 때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하는데 근처에 병원이 없으니까 쉽게 고칠 수도 있었던 병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서야 병원을 이제 찾아갈 수 있었고 그 사이에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네가 자기가 병원 같은 것들을 자기 동네에 짓고 이러는 이유가 거기에 그렇게 결정한 이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네가 사실은 이제 세네갈에 정말 많은 기부도 하고 많은 또 학교도 짓고 많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려운 본인의 상황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 마네가 그 집에서는 딱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인 지원들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축구를 반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교인이 되는 걸 바랐었대요. 약간 종교인이 무슬림이 좀 네, 그렇죠. 무슬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걸 바랐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15살에 혼자 이제 7시간 거리에 있는 다카르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제너레이션 풋 거기까지 500마일인데 그게 800km 정도 떨어진 그거를 7시간을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혼자서 이제 입단 테스트를 받았고 그래서 그 입단 테스트에서 합격을 했는데 집에서 일단 반대를 했대요. 자기네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1년을 있었는데 너무 얘가 축구를 특출나게 잘하니까 결국 집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유학을 보내야 되는 거니까 다카르로 그래서 보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또 꿈을 밀어줬네요. 그래서 16살 들어서야 마침내 유스팀에 들어갔던 거였고요.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그 메스로 넘어갔을 때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프랑스로 가기 전까지 집에다가 연락도 못했대요. 연락을 못하고서는 메스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전화카드를 구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하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저 유럽에 있는 프랑스예요. 이러니까 막 굉장히 놀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프랑스 처음 가서는 향수병 등으로 좀 고생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또 골반 부상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또 본인은 이거 부상을 숨겼었대요. 더 뛰고 잘해야 되니까. 그거보다도 세네갈로 쫓겨날까봐. 왜 또 쫓겨날까요? 그러니까 부상이라고 하면은 너 방출해버리고 가라. 그럴까봐 그 참고 그랬었다. 그래서 이제 1군 데뷔가 조금 늦게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잘츠부르크로 이적을 했을 때도 잘츠부르크 가서도 또 향수병에 걸렸었대요. 왜냐면은 일단 그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로 온 거, 유럽으로 온 것도 향수병에 걸리는 요소였고 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또 다르잖아요. 날씨가 춥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막 춥고 이래가지고 향수병에 걸렸었는데 그때 로거 슈미트가 굉장히 많이 다독여주기도 하고 응원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중용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네의 성장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마네가 이제 리버풀 입단을 하고 나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독일 감독이 없었으면은 리버풀에 올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 에코에서는 근데 그 감독은 위르겐 클롭이 아니다. 네. 바로 로거 슈미트다. 아, 이런 또 인연이 이어지는 또 로거 슈미트가 마네의 유럽 성공기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뭐 마네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린 시절에 가난했었다 보니까 실제 뭐 제너레이션 풋 그 유스 감독이 뭐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은 거기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검소함이 그 몸에 배어 있고 실제 그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마네가 믹스존을 지나갈 때 그 아이폰이 액정이 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마네한테 왜 너 같은 부자가 액정 깨진 아이폰을 들고 다니냐 물어보니까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페라리 10대 있는 거나, 뭐, 20개, 그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 20개를 가지거나, 뭐, 비행기 2개 가지거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학교를 짓고 싶고, 부장을 짓고 싶고, 또 옷을 나눠주고 싶고, 신발을 나눠주고 싶고, 음식을 나눠주고 싶다. 가난한 사람, 극빈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나는 내가, 그러니까 삶에서 얻은 것들의 일부분, 아주 적은 부분만이라도, 사람들한테, 세네갈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정말 따뜻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뭐, 힘들게 성공하면 막 졸부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 펑펑 쓰기도 하고, 많죠. 막, 과시하기도 하는데, 특히 아프리카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이제, 완전히 노숙자가 된 경우, FA가 노숙자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네는 오히려 좋은 일에 쓰고, 나눠주는 삶. 정말 살아있는 정말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처럼 종교인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없는. 마네는 누구와 지금 결혼을 하고, 누가 연애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근데요, 마네는 일단 얘기하자면요, 사생활이 거의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 절대 안 하고, 다 숨기고 다니고 이러는데, 어쨌건 간에 그 리버풀 전담 기자, 스카이 스포츠 현재 코멘테이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원래 처음 시작 꼴닷컴에서 했어요. 2015년에 했어요. 아는 분인가요? 당연히 알죠. 왜냐면 저는 2009년부터 콜닷컴에서 있었으니까. 제가 더 선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멜리사 레디와 열애설이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뭐 혼자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적으로 마네가 데이트하는 사람은 멜리사 레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인터뷰하면서 찍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부인하긴 했습니다. 마네가 부인한 건가요? 마네가 부정하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언제였더라? 그 결혼설도 있었거든요. 2019년이었나? 있었는데 그때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마네는 누구와 사귀는지 아무도 모른다가 정설이죠. 그래서 무적 솔로 부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사실은 뭐 지금까지의 그 인생 걸어온 걸 본다면 그런 뭐 연애에 굳이 막 빠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또 인생사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언젠가 갑자기 또 마네 베이비가 태어났다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나오면 저희가 또 한번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네 선수가 사실 이렇게 세네갈에 엄청난 걸 베풀었는데 테러를 당했다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17년 그 네이션스 컵 때였거든요. 그때 그 카메룬하고의 8강전에서 승부차기 마지막 킥으로 나와가지고 실축을 했어요, 마네가. 실축을 하니까 세네갈 국민, 약간 폭력적인 훌리건들. 훌리건들이 그 마네의 집을 불태우고, 세네갈 집 있잖아요. 그리고 차를 부수고 SUV 차량을 마네는 막 그렇게 비싼 차 끌고 다니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SUV 차량을 부수고 이래가지고 마네 가족이 대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집에 있는 상태에서 불 질렀으면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겠네요.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대피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네가 페널티킥을 잘 안 차려고요, 실제로. 근데 이번에 대표팀에선 차는데 리버풀에서 안 차잖아요. 근데 대표팀에서 겪은 일인데 특이하네요. 그거는 애국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참고 했지만 여기서 대표팀이 본인이 어쨌건 간에 명실상부한 에이스니까 대체할 수 없는 에이스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세네갈에서는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클럽에서는 진짜 안 차거든요. 살라한테 다 양보하고. 그렇죠. 그게 아마도 이때 경험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예, 실제 그런 선수들 의외로 많잖아요. 그렇죠. 베르캄프도 한번 실축하고 나서는 페널티킥을 안 차고 차 감독님도 한번 실축하고 나서는 안 차셨다라고 그랬잖아요. 페널티킥을. 마네가 좀 예상외로 좀 담대한 선수인 줄 알았는데 페널티킥에 대한 트라우마를. 근데 집 불타고 그러다요. 그렇죠. 집 불탔으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대표팀에서 차길래.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마네가 그럼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냐? 사실 아까 이제 1편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좀 내성적이고 뭐 사실 살라랑도 솔직히 말하면 뭐 친구가 아닐 것 같아요. 직장 동료 아닙니까 거의? 실제 살라가 그러니까 이게 리버풀 그 공식 홈페이지에 그 유튜브 영상에 나온 거였거든요. 둘이 이제 귀에 헤드폰을 돌아가면서 쓰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상태에서 약간 좀 뒷담화처럼 뭐 쪼크처럼 뭐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살라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네 친구 누가 있냐, 절친 누가 있냐, 구단에.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마네는 혼자 살고, 리버풀에서 혼자 살고, 혼자 걸어 다니고, 혼자 먹고, 혼자 마시고, 진짜 그런다. 하지만 케이타가 오면서 케이타랑 붙어 다닌다. 이렇게. 케이타 약간 또 라인이 비슷하죠. 뭐 절친 그렇죠. 레드불 그룹에서. 근데 이제. 그렇죠.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대단했던 거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랑 그렇게 해맑게 만났던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또 둘이 에이전트도 똑같아요. 아. 그래서 케이타가 그 라이프치랑 그때 그 리버풀이랑 협상이 난항 겪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마네가 연락해가지고 케이타한테 리버풀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들을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네가 엄청 독실한 그 무슬림이거든요. 그래서 무슬림 그 기도도 5번씩 맨날 하고, 그리고 그 모스크 그 사원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마네 정도 유명한인이면은 청소를 안 해도 된대요. 근데 원래는 하는 게 맞대요. 그게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 청소를 하는 건데, 청소 다 한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고. 대단한 사람. 그 정도 그런데 리버풀에다가도 그래서 요구를 했었대요. 기도할 수 예배실을 만들어달라. 구단. 그래서 만들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케이타한테 얘기를 하면서 케이타가 이적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케이타가 뭐 왔을 때 뭐 기대만큼의 어떤 임팩트를 뭐 아직까지는 못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로테이션 자원으로는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표정을 봤을 때 마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케어해주는 동료니까 뭐 의미가 있는 영입인 것 같고요. 마네 선수, 뭐 사실 저희가 아프리카 최고의 반열에서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네갈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 여기에는 거의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A 매치 29골로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그 앙리 카마라. 이 선수 뭐 2002년 같이 왔었죠. 카마라와 함께 그 세네갈 역대 최다골 타인데 뭐 이제 아직도 더 남았으니까 이거는 못 깬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시간 문제고요. 초읽기. 그리고 A 매치 출전은 89경기로 카마라가 이제 99경기로 최다 출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드리사 게예가 92경기로 2위고 3위거든요. 근데 게예보다 그 마네가 3살 더 어리고 하면은 카마라는 뭐 은퇴한 지 오래된 선수고 하니까 그러면은 최다 출전 기록도 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마네가 세네갈 대표팀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미 또 최초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도 했고. 그리고 네이션스컵 역대 최다골 기록자기도 하죠. 8골로. 결국에는 마네가 은퇴할 때쯤에는 뭐 세네갈의 모든 기록은 마네가 가질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생애 첫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집트와 결승전이었고 사실 세네갈이 2002 한일 월드컵 때 조금 괜찮았었고 그 뒤에 한동안 잘하다가 조금은 이제 힘든 시기가 보였잖아요. 거의 부진하고 침체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떠오른 것인지. 뭐, 2018년 월드컵 앞두고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마침내 2021년 그 네이션스컵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이 경기가, 많은 세간의 관심을 끈 이유가 살라와 마네의 맞대결로 굉장히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 경기 결과가 상당히 조금 흥미롭긴 했었죠. 저희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이제 승부차기 스코어에서 4대2로 세네갈이 이기면서 올라가긴 했었는데요. 원래 그 세네갈이 일찌감치 승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초반에 마네가 페널티킥 찬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실축하면서 그러면서 0대0으로 승부차기까지 갔었는데 정작 이제 승부차기에서는 마네가 마지막 키커로 나서가지고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승리를 우승을 견인을 했었죠. 마네의 드라마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경기를 마치 복사한 것 같은 경기가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 이집트전에 또 펼쳐졌죠. 그렇죠. 플레이오프 이것도 굉장히 웃겼는데요. 1차전에는 세네갈 왼쪽 풀백인 시스가 자책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0대1로 세네갈이 패했었어요.
근데 이제 2차전에는 이집트 미드필더인 함디 파티가 또 자책골을 허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1대0으로 세네갈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었는데 이집트 승부차기 1번 키커가 살라였죠. 근데 살라가 실축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지조가 연달아 실축을 했고 이런 상태에서 또 네 번째 키커였던 모스타파 모하메드가 에두아르 멘디의 선방에 막히면서 그러면서 세네갈의 마지막 키커로 또 마네가 또 나왔고 이번에도 또 넣으면서 마지막을 장식을 했죠. 그래서 두 번 다 마지막을 마네가 장식한 거의 뭐 다시 보기 같은 수준의 그런 승리를 거뒀는데요. 보니까 이 세네갈 대표팀이 굉장히 낯익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전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뭐 일단 측면 공격이 강하죠. 마네하고 이스마일라 사르도 있고, 그리고 중원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그러니까 뭐 쿠야테, 이드리사게에 그리고 남팔리스 멘디 이런 선수도 있고 이 경기에서는 부나사르가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부나사르 조금 왜냐하면 이 선수가 윙도 서는 선수니까 공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원래 평소에는 이드리사게에 쿠야테 그리고 남팔리스 멘디가 중원을 구축을 하하고요. 부나사르는 오른쪽 풀백으로 원래 나오죠. 그리고 쿨리발리라는 정상급 센터백도 있고 또 이제 아프리카 최고 골키퍼, 에두아르 멘디,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최전방에 또 비아레알에 또 그 골을 넣었던 블라에 디아도 스트라이커로 있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파들, 유럽 빅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아무래도 몇 달 동안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은 이제 조별리그 상황에서 세네갈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게다가 세네갈 하면 사실 2002 월드컵 개막전 그 기억이 크기 때문에 올해가 우리도 이제 여름에 2022년이니까 월드컵 4강신화 20주년이라고 굉장히 뭐 다들 뜨겁잖아요. 세네갈도 그럴 것 같은데 이번에 8강까지 재현할 수 있을까요? 뭐 이번에도 어쨌건 간에 개최국인 카타르랑 같은 주죠. 네덜란드 그리고 에콰도르와 함께인데 저는 약간 좀 변화는 선발 라인업의 변화는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측면 공격이 워낙 좋고 블라에디아가 세네갈 대표팀에서 그렇게 골을 보장해주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비아레알에서도 그렇게 골을 보장하는 선수 아니잖아요. 이 경기 골 넣었지 실제로는 다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마네를 가짜 9번으로 지금처럼 세우면은 그러면 장기인 측면 자원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세네갈의 객관적인 전력은 A조에서만큼은 네덜란드 다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콰도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팀이긴 해요. 근데 에콰도르는 어린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가 기대되는 팀이지 이번 당장은 아니라고 보고 카타르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리고 아무리 개최국발이 있어도 네덜란드 그리고 세네갈을 탈락시키면서 개최국이 올라가기 어렵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마네가 가짜 9번에서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뭐 잘하면 A조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게 왜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요. A조 2위를 하게 되면 잉글랜드랑 붙게 되거든요. B조에서는 최강이 잉글랜드여가지고 1강 팀이에요. 거기는 B조가 1강 3약 구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잉글랜드 만나면 솔직히 조금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A조 1위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네덜란드를 어떻게든 네덜란드하고의 그런 뭐 설령 맞대결이 안 되더라도 다른 경기들을 확실하게 잡아가면서 하면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네가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래서 A조 1위를 하게 되면은 그럼 B조가 나머지 팀들이 약하거든요. 뭐 이란, 뭐 미국 그렇죠. 그리고 웨일스나 웨일스, 우크라이나, 스코틀랜드인데 그 플레이오프 승자거든요. 어떤 팀들이 올라가도 세네갈이 해볼 만한 팀이죠. 그러면 8강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A조 1위를 차지한다면 세네갈이 20년 전처럼 월드컵 8강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전력이다. 특히 이제 리버풀에서 마네를 가짜 9번으로 잘 활용했던 것이 힌트가 돼서 또 세네갈 대표팀이 공격 선수를 개편한다면 세네갈이 또 한 번 월드컵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전망해 봤는데요. 한준TV에서는 계속해서 김현민 기자와 함께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최신 이슈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준TV에서 궁금한 선수들, 스카우트 H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선수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김현민 기자와 함께 매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